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빗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내일 IR이 아일랜드 레이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자원이 400만, 460만, 192만, 609만 이렇게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집결 주둔을 하고 많이 싸워야 하는 사람은 이 자원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자원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한 적어도 그래도 한 1B 뭐 1B 500M 이 정도는 갖고 500만 이 정도는 갖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인제 저도 인제 내일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자원을 이제 농장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거를 인제 찍어서 보여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어 저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쪼끔 센 농장들, 이게 아니구나. 센 농장들, 이게 지금 MK1, 2, 3 이게 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5T, 4T, 4T인데 키우지는 않고 있다가 어 요즘 이제 쪼금씩 키우기 시작했어요. 자원이 슬슬 저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겨 가지고 어 이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3 개는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탈로 자원을 뺏어오지 않고 무역소로 자원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저 계정들은 이 무역소 레벨이 25 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번 보낼 때 500만을 보낼 수 있어요. 500만을 보낼 수 있고 세율도 8% 예요. 이게 레벨마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한 22 레벨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14%, 12%, 10%, 8%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어 25 레벨을 찍으면은 일단 수송 한도가 1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송성도 증가가 100%가 있어요. 그래서 쪼금 멀리 있어도 금방금방 옮기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계정은 기름만 캐서 이 세 계정은 기름만 캐서 저에게 보냅니다, 무역소로. 보내서 지금 원래 기름이 한 100M 정도 있었는데 한 500M 정도를 한 이틀 3일 옮겨 가지고 충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IR 들어갈 때 최소한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인제 지금은 쪼끔 더 저도 위탁을 맡겨서 이번에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인제 모을 겁니다. 모을 건데 인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약탈과 어 이 8%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M을 다 보내면은 40만이 증발이 됩니다. 그냥 시스템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름 500M을 옮긴다고 치면 40만이 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을 옮기면 10만이 사라지고요. 8만이 사라지고요. 8%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또 근데 800만을 모으려면은 단위가 헷갈렸네요. 이게 M이 100만입니다. 100만이라서 100만 천만 4억이 있죠. 4억. 그리고 B가 빌리언이 10억이니까 이거는 400만이 아니라 400M, 460M, 192M, 609M 이렇게 있고요. 인제 기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1B를 옮긴다고 쳐요. 1B를 옮긴다고 치면은 80M이 증발하는데 약탈로 뺏으면은 35%가 증발합니다. 그래서 1000M 1B를 약탈을 하면 350M이 증발해요. 그러니까 350M이 증발하는 거는 일반적인 무과금 유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물론 저한테도 350M은 아까워요. 왜냐면은 제가 하루에 93개 농장으로 파밍을 하면 하루에 얻는 기름이 한 25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30%로 35%를 날리면은
75M 이상을 날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뭐 500M 이상 날아가는 거죠.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은 이렇게 옮기는 게 좋아요. 그 무역소로. 왜냐면 기름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어 지금 인제 9개 농장을 인제 약탈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는 기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옮기기 전에 연맹을 옮겨 줄게요. 일단 세팅을 마쳤고요. 인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계정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얘를 데리고 왔죠. 23레벨. 저는 23레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20레벨부터 5부대를 쓸 수 있어 가지고 보통 20레벨을 많이 하는데 23레벨이 되면은 채집 스킬을 이 일반 트럭을 6 까지 찍을 수 있어요. 대피소가 23레벨이 되면 이거를 6 까지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얘네를 다 10 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원하는 인제 자원을 골라서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다 10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게 10을 찍으려면 아마 연구소가 25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는 23레벨까지만 해 주고 물론 쟤네도 키우고는 있는데 21레벨에 이게 열릴 거예요. 일반 트럭이 열릴 거고 22레벨에 얘네가 10까지 찍을 수 있을 거예요. 8 인가? 8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레벨에 이걸 10을 찍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레벨까지 올렸던 것 같고 정확하진 않네요. 이거 저도 헷갈려 가지고 최소한 여기 23레벨 찍어서 얘네 10 그리고 이거 일반 트럭을 6 까지 올려주는 게 저는 가장 효율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별로 키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대피소 24, 25레벨 다 올려보셔서 알겠지만 자원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적어 놨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인제 뺏을 자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기름은 무역소로 옮겨 줄게요. 이렇게 옮깁니다. 보이죠? 트럭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같은 경우에 지금 컴퓨터 2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컴퓨터가 4대가 있어 가지고 노트북까지 하면 5대가 있어요. 그래서 농장으로 쓰기도 하고 제가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점점 늘리게 되네요, 이 둠스데이를 하면서. 농장을 300-400개 정도 돌릴 수 있거든요. 400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계정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만큼 키울지. 지금 한 200개 정도 키울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30, 140 개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130 개였나? 그래서 한 40 개, 30 개를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면 한 150 개가 될 것 같아요. 한 2-3달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어 30 개가 더 추가될 거예요, 농장이. 지금 그러면은 123 개가 되겠죠. 그 정도 되면은 인제 저 혼자 쓰는 데는 그냥 넘치고 남는 거를 지금 또 나눠 주거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을 옮겼어요. 다 오일을 옮겼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됐고 자원을 뺏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농사 짓는 병사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사를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연맹 땅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계정을 탈퇴를 시켜줍니다. 탈퇴를 시켜주고 그럼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지금은 일단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탱크로만 공격을 해 볼게요. Light is my ally, and 탱크가 trust only brings death. 여기 보시면은 Even if that trust 탱크 스킬 중에 여기 있죠. 약탈한 자원의 양이 10% 증가합니다. 이게 수수료로 날아가는 것 중에 10%를 제낄 수가 있어서 그걸 정확히 저도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게 약탈 자원 증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시야를 쓰는 이유는 이런 적재량 때문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부대 규모, 적재량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채집 영웅을 사용해서 전 시야를 쓰고 있고 다른 걸 쓰셔도 돼요. 그래서 썰매 탱크 6티어 자동차로 해 보겠습니다. 20만으로 맞춰서 공격을 해 볼게요. death. Even if that trust is your own. 20만 원 다시 뺏어 보겠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 보면 지금 OMC 총 15M을 뺏었죠. 15M을 뺏었고 얘는 여기 6.4MC를 더 뺏었죠. 똑같은 20만이라도 행크가 10%, 딱 10% 정도를 더 뺏었죠.
더 뺏었는데 150맵이 돼버리면 150에 보통 뺐을 때 약탈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한 이 1500에 그러니까 1.5B 이상을 뺐거든요. 그래서 0을 2개 붙여주면 이게 행크로만 이 160M이나 차이가 나요. 160M이 펴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거는 다들 아실 테고. 그래서 이게 행크의 유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 행크를 사용해요. 왜냐면 제가 기름을 한 최소한 이 정도를 옮길 거거든요, 이번에. 그럼 기름 160M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160M을 행크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크를 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기름이 아니라 총 자원을 옮길 거를 아마 이번에 15B 정도 옮길 거거든요. 15B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15,000M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1600M. 그러니까 1600M이죠. 1600M. 1.7B가 1.6B가 행크로만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크 시간이 있다면 모두 행크로 한 부대로 행크 한 부대로 인제 행크를 끼워서 한 부대로만 계속 약탈을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 15B를 약탈을 하려고 했을 때 음 보통 제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30 20 25% 에서 30% 정도 인제 이 행크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한 차이로 한 행크를 쓰면 한 25%안 쓰면은 30% 정도 인제 약탈이 될 건데 20% 에서 30% 겠네. 20% 에서 30% 정도 될 건데 이 정도로 10% 정도 차이가 날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1.5B를 뺀다고 치면은 이 20B를 행크 없이 뺐으면은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35%가 인제 그 기본 시스템 증발률인데 이거는 인제 제 약탈 보너스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 전쟁이 아마 있을 건데 여기가 아닌가요? 일반인가요? 일반이었나? 알겠네요. 이게 사령관 장비로 6%, 생존자로 6%, 그래서 12%가 추가됩니다. 이거 행크 그 스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크 10%, 얘 12% 하면은 22%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마 이 35%에서 22%를 빼가지고 한 13%만 날라가니까 한 87%가 남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핑크를 했을 때 30%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팜 7번이 갖고 있는 이 식량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식량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정찰을 해볼게요. 17. 제가 이제 뺏을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거랑 달라 보여요. 이게 약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약탈을 했을 때 인제 여기 보이다시피 약탈 가능한 자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 이거를 닫아 줘야 지금 약탈 가능한 자원이야, 이게. 147.2, 6.8, 35.2. 그런데 이게 음 정찰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뺏으면 이걸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약탈 자원 약탈 자원을 적어놓고 일단 실제로 저수치만큼 올라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행크로만 할게요. 이 7번은 8번을 행크 없이 해보고 The dark of night is my ally, and the silence is my sanctuary. 다시 실드가 풀렸죠. 이제 계속 해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Trust 자원을 무역소로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200엔만 받을 수 있거든요. is my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and the 2B 아니 10B, 15, 20B를 옮기는데 그러면은 무역소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약탈을 하는 겁니다. the dark of night is my ally. 보면 지금 Silence is my 계속 약탈을 하고 있죠. trust only brings death. Even if the dark of night is my ally, and the 그 약탈 가능 자원이 시스템 수수료를 if that trust 감안한 거라서 저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dark of night is my ally. and the 지금 이제 한 번 더 공격하면 될 것 같아요. trust only brings death. 됐어요. 이제 자원을 볼게요. 다시 엑셀을 켜보면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농장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뺏긴 거는 얘가 뺏긴 자원은 이렇게 됩니다. 뺏긴 자원. 뺏긴 자원은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제가 메인 계정이 뺏은 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역소로 옮긴 거는 이거를 12% 했으니까 12%면 0.88. 맞죠? 이게 반올림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원래 자원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맞고요. 동일하죠? 이거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23, 23 보시면 한 15% 정도? 15% 정도가 증발한 걸로 나와 있죠. 15% 정도.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행크를 썼을 때 시스템이 35%면은 13% 대충 인제 비슷한 걸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행크를 안 쓰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크를 안 쓰고. 다시 8 번을 9 번을 준비해 놨고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원이. 얘는 일단 무역소로 다 옮겨 줬고요. 인제 행크 없이 이거를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 볼게요. 행크 없이 뺏기 위해서 안전하게 제 오스커드 제가 전작에서 쓰는 오스커드는 주로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고 가끔 얘를 인제 비앙카로 바꿔 주거나 하는데 아마 비앙카가 아니라 얘를 르블랑으로 바꿔서 보통 쓰고요. 일단 이렇게 뺏어 주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한 20B, 10B 이렇게 뺏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막 1 시간, 2 시간 이 정도 걸립니다, 약탈하는 데만. 그래도 인제 자원을 뭐 구할 길이 없으니까 자원상화 때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이렇게 남았어요. 엑셀을 켜서 보여드리 탱크 없이 뺏으면은 이렇게 보시죠.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완전 10%는 아니네요. 이게 아마 그냥 10%가 더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7% 6%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10%가 차이 나는데 7% 6%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계산식이 탱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 기본 약탈률에서 계산이 되나?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탱크 10% 추가 그리고 얘는 제 약탈 보너스 12% 추가해서 기본 약탈률에 곱해 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80% 잖아요. 안 맞고 이것도 더하기도 아니고 곱셈도 아니고 뭔가 애매모호한 숫자가 나왔네요. 약탈 보너스가 더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게
만약 행크 있으면은 다 더해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탈 보너스가 35%가 아닌가요? 35%가 아닌가? 이제 맞죠. 35%이고 제가 12% 약탈 보너스를 더하면은 65에 11 더하면 77. 77이니까 대충 맞죠, 얘는? 아, 이거네요, 이거. 이 시스템 손실이 30%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약탈 보너스가 얼만지 30%라는 사람도 있고 35%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정보를 배웠을 때 다른 분들 이제 오래 게임하신 분들한테 배웠을 때 30%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5%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 보려고 오늘 이걸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70%에다가 제 약탈모스 12%를 곱해 줬어요. 곱해 주면 이게 덧셈이 계산에 따라 이게 70 더하기 12에서 82% 이렇게 해서 82%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약탈한 데이터를 보면 아니죠. 이게 원래 뺏을 수 있는 양이니까, 잠깐만요. 이걸로 계산해 봐야 되겠다. 35%가 맞네요. 원래 시스템은 35%가 맞네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계산을 인제 어떻게 해 봐야 되냐. 이게 안 맞아요. 원로 치 그 30%로 계산하고 해도 뭔가 다른 요소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거를 아무튼 기본은 35%가 맞고, 이거 정확히 계산식을 모르겠네요. 이게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 탱크가 없을 때는 78% 78.5%, 탱크가 없을 때는 낙탈 자원이 78.9%. 이건 개인마다 달라요. 제 약탈 보너스가 저랑 다르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자원이 21.5%죠, 손실 자원. 그래서 계산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스템 약탈률은 35%. 이게 왜냐면 제가 어디 적혀 있을 텐데 그걸 못 찾았어요. 어디 적혀 있는지 몰라 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 봤고, 이게 65%랑 비교해 보면 약탈 보너스를 인제 제 사용한 장비랑 생존자를 올리고 그다음에 행크까지 쓰면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20%나 이득을 보죠. 그리고 행크가 없어도 13.5%를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인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약탈 보너스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어 그래서 시 10 비를 옮긴다고 칠게요. 행크가 없으면은 2.25 비를 손해 보고 행크가 있으면은 1.5 비를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8.5 비를 얻을 수 있고 얘는 7.85 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꽤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꽤 차이가 나는데 이거 행크로만 잡으면 진짜 한 세월이에요. 이 10 비를 어떻게 얻어요? 아까 행크로 뺏었을 때가 15 OM씩 뺏었잖아요. 한 부대로 뺐을 때 10 비 10,000 비를 15M씩 뺏으려면은 666 번을 때려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기름하고 철은 보통 행크로만 빼고요. 철도 귀찮으면은 행크 없이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거를 보여 드릴게요. 뺐을 때 저는 세팅을 또 이렇게 해요. 이 제 저장 3 개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비 사냥 스쿼드고, 이거는 전쟁 스쿼드. 이거는 맨날 바뀝니다. 전쟁 때마다 바뀌고, 예를 들어 아일랜드냐 군도냐 그리고 타워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 3 번이 약탈 저거예요. 적재량이 가장 높은 6 티어가, 저는 6 티어 트럭이 한 140 마리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요. 보시면은 지금 30만 이렇게, 이거는 버프를 먹었을 때예요. 저도 먹어 줄게요. 먹고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프를 먹어 주고, 저는 인제 약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부대를 해 줘요. 그리고 행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을 해 It's 놓고, death, even if 이렇게 that 저장을 해 trust 놓고, is your own.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뺏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은 일단 그 약탈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 뺏고 나서 얼마 뺏었는지 그것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총 9개 농장을 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이 2.5 비, 2.5 비, 1.1 비, 893이니까 900M 정도 되는 것
됩니다. 되는데 일단 지금 새벽 2시라서 더 뺏기가 좀 귀찮고 지금 제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일랜드 내일은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 쓸 거 이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추가로 더 뺏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모으시는 비율은 치료랑 같아요. 치료랑 같아가지고 육티어 라이더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거든요. 목재 273, 철 136, 기름 54, 그리고 훈련하는 데는 734, 367, 147. 아마 이게 다른 것도 다 비율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여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치료는 훈련 비용의 한 37%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900M 정도면 한 1000만 정도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 막 진짜 미친 듯이 싸우지 않는 이상 충분히 이 정도로 하루는 버틸 수 있다. 만약에 내일 아일랜드 매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칭에서 싸움이 별로 없다면은 이걸 가지고 거의 안 쓸 수도 있어요. 진짜 거의 안 쓰면은 기름 뭐 100M, 200M 정도 보통 쓰거든요. 만약에 동맹이 강하고 상대가 노쇼를 한다고 치면 한 100에 200이면 충분해가지고 일단 이걸 보고 내일 첫날 전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일랜드 전쟁은 그 전에 이거를 말씀드려야죠. 이 보병은 토마토, 목재, 기름 이렇게 들고요. 그러니까 이 보병은 철이 남게 되죠. 보병 유저분들은 철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 목재, 토마토를 위주로 캐주시면 되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안 써요. 그래서 목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고 목재철 기름 이렇게 필요하고 공수는 토마토 철 기름이죠. 내일 IR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분은 한 3분 정도 그때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한 걸 보셨을 거예요. 라이브 테스트를 했었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 OBS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뭐 한국어 자막이 제공돼서 유튜브에서 그거를 이제 각자 나라 국가로 자막으로 변환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별로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높아야 돼가지고 지금 제가 5090 그래픽 카드 RTX 5090을 구매해가지고 그게 오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그게 근데 라이브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제 라이브 영상을 만약에 제가 게임을 접지 않는 이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쟁 영상을 보통 원하시잖아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전쟁 영상을 많이 찍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뭐 재미를 대리만족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영어로 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좀 제 영어 실력이 미천해서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고 그냥 한국어로 방송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뭐 한국어로 라이브를 할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도 있고 내일 한번 봐서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녹화를 해서 영상을 하든지. 그래서 이번 약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